다음은 112, 113페이지에 있는 10번 작업 제어 기능, 그리고 11번 건너뛰고 12번 프롬프트 제어 기능과 13번 확장된 내부 명령어를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 기능은 조금 있다가 따로 해요. 작업 제어 기능은 작업을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로 각각 실행할 수 있고, 포그라운드로 진행 중인 작업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으면 백그라운드로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백그라운드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포그라운드로 끌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커맨드에다가 뭔가를 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것이 포그라운드 작업 처리 방법이에요. 백그라운드 작업 처리 방법은 커맨드를 딱 입력하자마자 바로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그 수행이 끝나지 않았어도 백그라운드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커맨드 프롬프트는 바로 떨어져서 사용자가 다른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작업 제어 방법은 프로세스 부분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롬프트 제어를 환경 변수 ps1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죠.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장된 내부 명령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시가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내부 명령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set이나 export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내부 명령어가 뭐냐? 그럼 외부 명령어라는 것도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배시라는 거를 which로 해서 찾아보면 어느 디렉토리에 있다라고 잠시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which 배시 해서 배시가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게 쉘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무엇을 치건 간에 ls라는 명령을 배시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which로 ls라는 명령어를 찾아보면 이것 또한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별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which해서 pwd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예로 방금 전에 든 set 명령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패스, 이게 아마 패스일 거예요. 패스 환경 변수에서 지정하는 모든 디렉토리 뒤졌는데도 set이라는 거 없다 이렇게 내보내주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set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 명령어예요. 배시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 명령어를 처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ls, pwd 이렇게 별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외부 명령어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저희도 지금 뭐가 외부 명령어인지 내부 명령어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찾아봐야 알듯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커맨드를 배시한테 쉘한테 전달할 뿐이지 그게 내부 명령어인지 외부 명령어인지 구분할 필요도 사실은 딱히 없고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렇게 찾아봐야지만 알아요. 그렇지만 배시 내부에서 처리하는 명령과 외부의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명령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부 명령어 쪽이 조금 더 확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역시 112, 113페이지의 산술 연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명령어로서 산술 연산을 수행해 볼 수 있어요. 쉘 명령이라는 건 터미널에다 직접 1 더하기 2 이렇게 치면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냥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1이라는 커맨드에다가 더하기와 2라는 옵션을 주는 식으로 되죠. 그래서 앞에다 expr 이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것을 연산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서 답을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제약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이 하나하나 사이를 다 띄워줘야 돼요. 하나라도 붙으면 오류예요. 신텍스 오류. 그리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연산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칙 연산과 나머지 연산, 그리고 지수, 몇 승이라는 지수 연산이 있어요. 별 2개 하면 지수예요. 근데 그것을 쓸 때
나머지는 특별하게 백슬래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슬래시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퍼센트도 마찬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캐릭터가 없는데 요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커맨드 라인에서 별이라고 하면 0개 이상 n개의 캐릭터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없애고 그냥 스타라는 의미, 곱셈이라는 의미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어떤 캐릭터가 어떤 값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빼주는 기호가 백슬래시예요. 그래서 스타 앞에다 백슬래시를 붙여서 쓰면 그게 바로 곱셈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EXPR 띄고 3 띄고 백슬래시 스타 띄고 2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신텍스가 정확히 하나마다 다 띄워줘야 되고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플러스 여기 곱셈 앞에는 또 백슬래시를 붙여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제약을 다 벗어나서 계산식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EXPR 대신에 달러하고 그 뒤에다가 대괄호를 치고 그 안에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 곱하기 2 곱하기 앞에다 백슬래시 안 붙였죠. 그리고 3 곱하기 2 사이에 띄지 않았어요.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됩니다. 훨씬 자유도를 주었죠. 그러면 달러하고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연산식을 쓰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값이 이 자리를 그대로 대체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2의 결과인 6이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6이라는 커맨드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 6으로 대체되고 6이라는 커맨드가 없으니까 그런 커맨드가 없다는 오류가 뜹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딱 6이라는 결과만 화면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앞에 에코를 붙여요. 그럼 그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연산식을 EXPR 하고 2 더하기 3 정확하게 한 칸씩 띄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실수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신텍스 오류라고 하죠. 그럼 이거를 달러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5라는 명령을 찾을 수 없다고 하죠. 이거의 연산 결과인 5를 이렇게 친 거랑 같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니까 이 연산 결과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5라고 얻을 수가 있겠죠. 역시 여기서 곱셈도 마음껏 할 수 있고 히스토리 해서 뭘 보냐 하면 이걸 봅시다. 294 느낌표 294 2 더하기 3 2 곱하기 3 그냥 이렇게 하면 신텍스 오류 여기서는 백슬래시를 반드시 해줘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시험하는 거를 한번 눈으로 보셨으니까 이제 각자 자신의 CentOS에서 이리저리 EXPR 한번 써보세요. 저것도 해보고. 제곱도 만들어 봅시다. 네, 이렇게 각자들 여러 가지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뭘 하다가 간단한 연산식의 결과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어느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그럴 때 이 쉘 자체도 쉘 커맨드 라인 상에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쉘 관련된 파일과 디렉토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요 4개만 확실히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 4개는 두 부류씩 두 부류 이렇게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해서 4예요. 어떻게 두 개씩인지 봅시다. 먼저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파일은 etc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사용자용 파일 두 개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물결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 이미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어떤 사용자든지 사용자 A가 들어왔다. 그러면 A의 디렉토리는 A의 사용자용 디렉토리는 홈 밑에 A죠. 그리고 B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 B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홈 밑에 B예요. 그러면 A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터미널에서 체인지 디렉토리 물결 하면 그것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갑니다. 이 디렉토리로요. B 사용자로 로그인해서 역시 cd 물결이라고 하면 이 물결은 그냥 항상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 디렉토리로 가요. 그때 현재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디렉토리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각각 무엇이냐?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물결 했으니까 이거는 각 개인 사용자의 디렉토리예요. 자신의 디렉토리 안에 점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숨긴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숨긴 파일 형태로 두 개의 설정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용이냐 개인 사용자용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류가 형성이 됐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프로파일이냐 배시 RC냐예요. 프로파일이냐 배시 RC냐 이름이 약간 다르죠. 여긴 그냥 프로파일 아니고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 그러면 프로파일 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환경 변수나 시작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배시 RC 쪽에는 얼라이어스와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어스 같은 거를 배울 때 그것을 프롬프트에서 이리저리 정해놔도 한번 로그인이나 아니면 셧다운 됐다가 다시 올라오면 적용 안 된다. 계속 적용하고 싶으면 파일에 써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나온 거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가서 한번 CentOS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 etc로 가서 한번 볼게요. cat 이름이 뭐였죠? 프로파일은 뭐가 들어있었죠? 환경 변수와 시작 관련 프로그램. 이게 쉘 스크립트거든요. 쉘 스크립트인데 우리 아직 이런 거 안 배웠죠. if then 이런 거 안 배웠지만 이제 배울 겁니다. 이건 함수도 디파인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인데 etc의 프로파일이다 하면서 소개하는 글을 좀 읽어보려고요. 시스템 와이드, 그러니까 유저용이 아니라 시스템 와이드,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환경과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이다. 그 다음 말은 로긴 셋업 펑션이나 얼라이어스 같은 것들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시 RC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at 배시 RC. 연속적으로 뭔가를 캣할 때는 이렇게 엔터를 한 4-5번 쳐서 갈라놓으면 이렇게 조금 스크롤해서 올리다 보면 여기가 갈라졌죠. 여기서부터 배시 RC죠.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그럼 봅시다. 시스템 와이드 펑션과 얼라이어스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인바이런먼트 같은 것들은 이쪽에 가봐라 라고 다시 안내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서로 확실하게 구역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환경 변수 시작 프로그램은 프로파일, 얼라이어스 함수는 배시 RC.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쉘에서 사용되는 특수문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메타 문자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자들을 얘기해요. 샵이나 이런 것은 특수문자이지만 메타 문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쉘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물결은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얘기하고 물결 뒤에 스페이스 없이 바로 사용자 아이디를 붙였으면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얘기해요. cd 물결 포세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이나 점점은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 네임은 숨긴 파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들도 숨긴 파일이에요. 다시 A 옵션을 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리고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고 점점은 한 단계 위, 즉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디렉토리로는 그러한데 점이라는 거는 또 명령행 앞에 점하고 한 칸 띄고 뭐라고 쓰면은 그게 이 점이 소스라는 명령어를 의미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소스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뒷부분에서 이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합시다. 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하고 다른 어떤 명령어 역할도 하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갑시다. 물결 플러스는 현재 디렉토리다. 이거는 더 편한 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겠죠. 다음 어떤 명령어든지 명령어를 이렇게 친 다음에 맨 뒤에 한 칸 띄고 앰퍼샌드를 붙이면 그 명령어를 백그라운드로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붙여주면 그 명령의 수행이 끝나건 안 끝나건 무조건 프롬프트가 바로 떠요. 백그라운드로 돌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세스 부분에서 자세히 또 나옵니다. 별은 별하고 물음표는 특정 개수의 문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는 한 개의 문자를 대체할 때 써요. 별표는 0개 이상 n개의 문자를 대표할 때 씁니다. 즉 문자가 하나도 없는 것도 별에 해당되고 A, B, C, D 이렇게 있는 것도 0개 이상 n개의 문자니까 그것도 역시 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실험하면서 더 알아봅시다. 부속 쉘이라고 하는 것은 커맨드 라인에서 이 둥근 가로로 묶고 이 둥근 가로 안에서 커맨드들을 여러 개 세미콜론으로 끊어가면서 실행을 하면 요것이 하나의 부속 쉘이 되어서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체인지 디렉토리 cd 같은 걸 해서 어디 가서 어떤 작업을 하고 그대로 끝났다 그러더라도 괄호가 닫히는 순간 요것이 서브 쉘이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와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기 전 상태로. 그것도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또 이 대괄호로 묶고 이 안에다가 범위 지정을 하면 범위 지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씩 나열하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하면 A 캐릭터 또는 B 캐릭터 또는 C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하고 마이너스 기호 짝대기하고 Z 이렇게 하면 A에서 Z 사이에 아무 글자나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파일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스타나 물음표 이런 것을 LS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파일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10, 20 그러면 ls 하면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10, 테스트 20 이렇게 생겨났죠. 그래서 ls 한 다음에 테스트 물음표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물음표는 글자 한 글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테스트 뒤에 한 글자만 붙어 있는 파일 네임 또는 디렉토리 네임만 나옵니다.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것들만 나와요. 그럼 테스트로 시작하는 모든 거를 다 보여주다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만약에 테스트 뒤에 별표가 0개의 문자를 가리킨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 하면 자 이렇게 하면 테스트 뒤에 아무 글자도 없는 파일도 있죠. 이것도 역시 테스트 스타에 걸린다는 거죠. 저 별표는 0개의 문자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ls 했을 때 안 나오죠. 현재 디렉토리나 저 상위 디렉토리가 ls-a all 하면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죠? 너무 조그맣지만 점 하나짜리, 점 두 개짜리, 현재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속 쉘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속 쉘은 ls 한 다음에 cd etc 한 다음에 다시 etc의 ls 이렇게 하면 etc 안으로 옮겨가서 끝나겠죠. 명령이 현재 위치에서 ls 한번 한 다음에 etc 쪽으로 옮겨가서 그 자리에서 ls 했어요. 그러면 현재 위치는 tilde 즉 나의 홈 디렉토리인데 이 디렉토리로 가서 끝나겠죠. 이 문장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수행하지 말고 이렇게 묶어서 수행을 하면 이 둥근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서브 쉘이 하나 와서 별도의 쉘이 얘를 수행하고 가로가 닫히면 그냥 그 쉘도 닫힙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이 안에서 처리한 것들이 이 커맨드 라인 상에서는 없던 걸로 되어서 현재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원래 LS까지 했던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실행해 봅시다. 예, 그러면 어디서 실행했죠? 예, 여기에서 실행했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LS를 한 다음에 ETC로 갔겠죠. ETC로 가서 이거를 쭉 수행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면 아직 내 위치에 있죠. 예, 이런 것이 바로 서브 쉘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역시 쉘에서 사용되는 특수 문자들인데 인용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용 부호는 요거 두 개. 그런데 먼저 쉘 변수를 표시하는 달러라는 기호를 이미 여러 번 써봤죠. 쉘 변수는 언제 생성된다고 했죠? 어떤 기호를 쓰고 이퀄하고 대입하는 모양을 쓰고 뒤에다가 뭐라고 쓰면 그때 변수가 생성된다고 했죠. 생성되면서 값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있는 쉘 변수를 읽어올 때는 앞에다가 달러를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싱글 쿼트하고 더블 쿼트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각각이 다 유용한 면이 달리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싱글 쿼트는 일단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자, 모든 특수 문자들을 다 일반 문자로 취급해요. 예를 들면 이 안에 달러 한 다음에 ABC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달러들 뒤에 있는 것이 쉘 변수 이름이다 라고 해석을 안 해줘요. 그냥 달러라는 문자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블 쿼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 안에 요 세 개의 특수 문자를 그대로 해석합니다. 특수 문자인 채로 달러와 백쿼트와 백슬래시 이 세 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문자들을 일반 문자로 취급한다 해요. 그럼 이거 세 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안에서는 더블 쿼트 안에서는 쉘 변수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백쿼트면 뭐죠? 이런 거죠. 명령 대체도 사용할 수 있고 백슬래시면 뭐 별표 같은 거에 특별한 의미를 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네, 더블 쿼트 안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슬래시라는 거는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백슬래시 자체를. 그런데 이스케이프라는 그 의미 그대로 바로 뒤에 붙어 있는 특수 문자의 기능을 없애주는 기능이 백슬래시의 기능입니다. 또 얼라이어스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LS는 얼라이어스 되어 있는 상태다. 그걸 빼고 원래의 ls 명령을 실행하려면 그 앞에다가 딱 붙여서 백슬래시 써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 네 개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썼을 땐 뭐가 나오고 이거는 각각 뭐가 나올까요? 각자 한번 수행해 봅시다. 여기 위에하고 아래하고 똑같네요. 이거 아래는 더블 코트로 했어야 되는데 가서 실험할 때는 똑바로 써서 실험해 봅시다. 클리어 해서 다 지우고요. 에코 지금 패스라는 환경 변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에코 한 다음에 싱글 쿼트로 묶고
ABC 이렇게 하는 게 예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싱글 코트 안에 있는 건 다 일반 문자 취급하니까 그냥 그대로 출력하게 되겠죠. 자, 더블 코트 안에서는 달러의 의미가 살아 있으니까 이 부분이 환경 변수 값으로 대체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ABC 싱글 코트하고 백슬래시 2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싱글 코트는 무조건 모든 기능을 다 빼는 거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나오는 거죠. 백슬래시 2개로. 그 다음에 양쪽을 더블 코트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더블 코트에서는 백슬래시의 기능을 살려주죠. 그러면 백슬래시라는 게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백슬래시라는 글자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백슬래시 2개를 연달아 쓰는 겁니다. 백슬래시 2개를 겹쳐서 쓰면 하나의 백슬래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백슬래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명령 대체는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맺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이렇게 내서 제가 docx 파일로 과제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일을 에디팅 이렇게 여기다가 답을 적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예, 이렇게 답을 적으셔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와 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파일 안에 답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주에 쉘 프로그래밍까지 마치면 쉘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예제 프로그래밍을 낼 테니까 요것만 딱 정리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CentOS에서 타이핑해서 직접 실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손으로 한 번씩 쳐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